예, 저희가 이제 그 지역들을 좀 이렇게 좀 분석하는 예. 지역 분석을 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장도 직접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수집해서 저희가 말씀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가장 관심 지역 중에 또 한 곳으로 떠오른 것이 이 분당이다. 이 분당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재건축 얘기가 막 나오면서 사실 뭐 굉장히 좀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뭐 물론 분당뿐만은 아니지만 이제 일기 신도시를 통틀어서 그 중에서도 역시 뭐 선두주자가 아무래도 분당이다 보니 이 분당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다. 그렇죠. 예. 그 이재명 후보 예. 원래 이재명 후보는 리모델링, 윤석열 후보는 재건축이었어요. 예. 그 신도시에 대해. 근데 최근에 와서 두 분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 이재명 후보도 예. 일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500%까지 하는 어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자족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시켜야 된다. 예. 용적률 500% 했던 그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일기 신도시에 적용하고 예. 리모델링도 뭐 했을 때 가구수 증가, 주식 증축도 허용해야 된다. 이게 1월 24일 경기도 공약을 이렇게 굉장히 좀 발표를 파격적인 했어요. 내용입니다, 예. 사실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예. 이건 6일 날 1월 6일 날이었어요. 예. 일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10만 가구 추가 공급하겠다. 예. 그다음에 윤 후보는 일기 신도시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 순환 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 이주 전용 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을 포함한 뭐 중소규모 공공택지 개발 사업인데 옛날에 김연아 전 국회의원이 나오셔가지고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예, 비슷합니다. 예.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되면 재건축은 안 되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뭐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건지 재건축 필요성 공감한다. 예. 30년 된 아파트 산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신도시 재건축의 그 어떤 길이 원칙적으로 좀 열린 거 아니냐? 열리는 예.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불투명했어요. 예. 지자체 단체장들도 지금 막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대선 주자들하고 지금 막 상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용적률 상향하는 게 신도시에 표를 잡는 게 유리하다 이런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양 후보들이 예. 다 지금 했어요. 일기 신도시가 어디 있느냐? 예. 아시다시피 분당, 평촌, 중동, 예. 삼본, 뭐 일산 이렇게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제일 분당에 관심을 모이는 게 분당이 이미 사실은 가장 먼저 입주를 했고 시범단지 같은 경우 거의 30년이 넘었고 그렇죠. 파격적인 용적률 혜택이 없으면 리모델링이 낫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도 뭐 리모델링을 그걸 이제 추진을 많이 좀 했었고요. 추진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예. 그 경기연구원이 주민들 대상으로 2019년 했더니 62%가 재건축을 원했어요. 예. 38%는 리모델링을 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재건축은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예. 분위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일기 신도시 주요 리모델링 추진 현황을 보면 그렇죠. 뭐 많았죠. 정자동, 구미동, 예. 정자동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속도가 빠르고 예. 아무래도 재건축은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런 그게 있었어요. 인허가를 좀 아무래도 받기가 좀 쉽지 않겠는가? 예. 예, 근데 이렇게 봤었죠. 지금 이렇게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이렇게 나오면 예.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식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 그 시범단지 분당의 시범단지 네 곳의 용적률이 한 191, 뭐 200% 수준인데 예. 이게 성남시의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상한이 280%예요. 예. 그러면 이게 200%에서 280%까지 해준다. 300% 정도 가까이 해준다. 예. 그러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땅짓고에서도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예, 인터뷰를 했죠, 분당 저희가. 재건축연합회 예. 뭐 참다 못해 뭉쳤다. 예. 분당 스마트 시티로 재건축한다. 이게 양 후보들의 공약에 인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분당 그렇죠. 스마트 시티로 재건축한다는 게. 근데 이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용적률을 높여줄 거고 스킴이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거는 대선 공약에 당연히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예.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떻게 되냐? 공교부가 국토부가 나서가지고 나중에 다 풀어줘요. 그렇죠. 뭐 구체적인 그 그림은 이제 어차피 또 이제 뭐 그렇죠. 국토부가 그리는 물론 거죠. 재건축이 예. 내년에 대선 끝나고 바로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4, 5년, 5, 6년, 7, 8년 걸려요. 하지만 그렇죠. 재건축의 길이 열린 거예요. 강남 재건축이 처음에 할 때 안 됐지만 쭉 됐잖아요. 과천도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 처음에 뭐 안 됐지만 그냥 십몇 년 지나니까 쭉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부터는 뭐 일기 특히 분당은 강남식 재건축 투자 상품화가 되는 거 아닌가. 아.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이 분당의 어떤 가격 동향을 보면 그 노무현 정부 들어서 버블 세븐 논쟁이 있었을 때 2006년까지 그냥 엄청 올랐어요. 오르다가 거의 한
10년 10년을 가까이. 정체를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4평형 이게 한 12억 갔다가 한 6억, 5억 갔다가 다시 이제 17억, 뭐 15억 이렇게 갔어요. 예. 최근에 2, 3년 올랐어요. 이제 판교 입주하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분당이 더 떨어졌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 강남의 중층 아파트, 낡은 아파트들과 비슷한 앞으로 궤적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예, 있겠죠. 예. 그 아까 얘기했지만 분당 재건축 연합회 예. 해가지고 이제 노후 단체들 단체 행동을 했어요. 재건축 규제 푸는 대선 후보 뽑겠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대선 끝나면 바로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선거예요. 그때 그렇죠. 또 압력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다 재건축과 관련돼서 좀 더 제한적인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가장 지금 분당에서도 빠르게 지금 이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데가 가장 먼저 입주했던 시범 단지들이에요. 예. 삼성, 한신, 서형고, 한양, 현대, 뭐 우성 이렇게 아파트들인데 위치도 좋고요. 서현역 인근이니까 가격을 보면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2006년서부터 한 2016, 17년까지 뭐 가격이 거의 빠졌다가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예. 뭐 전체적으로 집값도 타고 아까 얘기한 재건축 리모델링 어떤 기대감도 있어가지고 지금 한 34평형이 15억 정도. 예. 한양 시범 한양 같은 경우는 뭐 24평형이 한 12억. 예.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렇게 그동안 상기 장기 침체했었어요.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저렇게 오른 거죠. 오른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올랐다가 다시 옛날처럼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물론 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앞으로 여기는 어쨌든 재건축 호재라는 게 계속 내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가격이 하방으로 가는 거를 막아주는 어떤 안전판 역할 같은 걸 좀 해줄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 예.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예. 또 거꾸로 그냥 탄력을 해주는 탄력을 일단, 받게 예, 해주는 그런 역할도 근데 해줄 수도 있고. 이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뭐 보시기에 따라 다르시죠. 그다음에 사실은. 파크타운 롯데 예. 이것도 뭐 32평이 15억 5천. 예. 이게 뭐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뭐 한 6, 7억 뭐 그렇죠. 하던데. 예. 그다음에 까치 롯데 성경 여기도 뭐 마찬가지고. 자, 근데 판교가 왜냐면 지금 이 아파트들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했을 때 어떤 정도의 가격이 갈 거냐 그렇죠. 보면 기준점을 보면 일단 그 판교 예. 국평이 32평이 지금 20억대예요. 예. 그럼 더 새 아파트니까 이거보단 높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을 예, 수 만약에 있을 거예요. 재건축을 한다면. 예. 그다음에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이건 물론 판교의 어쨌든 가장 리딩 아파트인데 37평형이 25억 갔어요. 물론 예. 이것도 이제 작년 말 이후로 약간 좀 조정받을 것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예. 경기도에서 제일 가격이 높은 작년 거래가 기준 어딘 줄 아세요? 글쎄요. 과천이나 과천이에요, 판교겠죠. 과천. 예. 판교 아니면 과천이겠죠. 예. 예. 과천이 작년 평균 거래가 17억이에요. 예. 분당이 부평 기준이죠, 예. 그러니까? 예. 아니 그냥 이거 평균, 평균 예, 거래가. 예, 예, 예. 그게 뭐냐면 과천만 하더라도 다 이제 상당 부분 재건축돼 가지고 그렇죠, 예. 재건축 직전 단지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가장 경기도에서 이 평균 가격으로 치면 거의 강남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분당도 지금 평균 거래 가격이 12억이니까 예. 상당 부분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저 과천의 어떤 사례를 보자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 정도의 갭이 있다. 예, 이 정도. 근데 이게 당장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처럼 대출 규제, 그다음에 금리 오르고 그러면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과천보다는 분당이 훨씬 더 크고, 예. 또 뭐 사실은 입지적으로도 과천에 떨어지지 예.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과천도 이제 가격 지수를 매매를 보면 예. 뭐 2010년까지 이렇게 뭐 하다가 또 상당 기간 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호재가 있더라도 또 대출 뭐 이렇게 경제적 상황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럼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만요. 과천은 아무래도 이제 또 뭐 이 행정도시로 이제 일부 빠져나가고 네. 아마 그런 영향들이 좀 네. 컸었죠, 사실. 그리고 또 분당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양날의 호재가 있어요. 예. 재건축과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 효과. 그렇죠. 이건 뭐 그게 기본적으로 분당의 운명을 바꿨는데 예.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현대중공업이 올 연말에 예. 약 5만 평, 그러니까 건평이 5만 평에 5천 명이 들어오는 R&D 센터가 들어와요. 그렇죠. 예. 물론 말들이 많더라고. 이게 무슨 특혜를 줬다. 예. 그다음에 또 뭐냐면 아니 조선소 예. 거제도에 있어야 될 조선소 연구소를 왜 여기다가 짓느냐. 예.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들어와요 5천 명.
R&D. 예. 그다음에 두산 예, 이미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두산. 이미 예, 두산. 들어왔습니다. 예. 여기도 뭐 최근에 뭐 말들이 많아요. 근데 예. 여기도 4,400명이에요. 예. 그다음에 네이버 제2의 사업. 예. 야, 이것도 벌써 뭐 우리 상반기 중에 이쪽으로 또 입주를 해요. 예. 그렇게 보면 여기도 뭐 한 4, 5천 명의 어떤 고급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고급 일자리가 지금 올해 한 15,000개 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많이 들어와요. 여기 한쪽은 재건축 호재, 한쪽은 판교, 테크노밸리, 또 한쪽은 대기업까지. 예,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거 보면 지금 이제 판교라는 게 옛날에 테헤란밸리가 우리가 흔히 이제 대기업 중심의 뭐 이 테헤란밸리 일자리 천국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이제 신산업,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NHN 거기다 대기업까지 예. 제2의 테헤란밸리, 제2의 강남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판교 주변이 어떻게 되면 강남의 재건축 같은 판교 저 분당인들이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뭘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이제 이 보면 제일 저 테크노밸리가 있고 그다음에 제2 테크노밸리, 제3 테크노밸리도 그렇죠. 예. 만들어져요. 예. 그러면 야 이거 우리의 어떤 그 주거 지형도 인기 지형도 상당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이 지금 뭐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어? 아니, 물론 그것도 관심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 있지만 그 분당의 어떤 재평가 예. 이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좀 이런 호재들이 있지만 분당의 집값은 뭐 0% 예. 안정세. 예. 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정 국면이다. 네. 그러니까 금리 대출 규제로 인한 가격 조정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네. 존재해요. 그다음에 앞으로 알겠지만 재건축 속도, 그다음에 이주해 오신 분들의 주택 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 경직성을 얼마만큼 발휘하느냐. 그 사실 뭐 지금 분당이 뭐 이제 보통 흔히 이제 10만 세대다 이렇게 네. 10만 가구라고 15만 세대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왜냐면 오피스텔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파트 저는 하여간 예전에 아파트만 하게 10만 네. 세대였는데 이제 네. 그간에 이제 늘어난 걸 생각하면 그렇지 한 15만 세대.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재건축 대상이 이제 계속 이제 뭐 연도별로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네.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연한이 재건축 연한이 지금 30년이니까 30년 넘은 게 이제 뭐 시범 단지나 이런 곳은 이미 뭐 넘은 지가 좀 오래됐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의 어떤 속도와 어떤 뭐 연간 어떤 물량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재건축을 한꺼번에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큰일 강남도 나죠. 보면 뭐 음마아파트 예. 지금 10몇 년째예요. 그 저희가 그 서울의 100년 후 모습에도 윤마 아파트는 여전히 재건축이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음마아파트 주민들한테 너무 잔인한 말씀하지 예, 아니 마세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이제 재건축이라는 이 사업의 어떤 갖는 어떤 이게 좀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 예, 어떤 정치적인 논리도 또 많이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작용하지 이게 보면 않습니까? 예. 뭐 새로 대통령이 바뀌시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이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오면 신도시 아마 마스터 플랜을 만들 거예요. 재건축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 시티화 하든지 뭐 이렇게 그걸 하면 그 계획이 10년, 20년 걸리는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장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결국은 또 주민들이 지금도 이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들도 이미 있고 또 한강보도 또 앞서간 데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리모델링은 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한 뭐 2, 3년 내로 해버리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게 훨씬 그럼 못 나아요. 기다리겠다. 그 10년 후에 재건축을 기다릴 거냐 아니면 바로 그렇죠. 2, 3년 내에 할 거냐. 예. 그거는 자기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 리모델링 하면 또 그만큼 살기 좋고 가격도 뭐 재건축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니까.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큰 그림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 때 이제 어떤 선택의 문제겠죠. 주민들이 그러면 자 우리는 재건축으로 가겠다. 아니면 우리는 리모델링을 하겠다. 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그 큰 그림, 그러니까 도시계획적인 큰 그림과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미래도 좀 잘 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좀 검토하고 이게 시작이 돼야지. 네. 만약에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어떤 정치 논리로 흘러버리는 순간에는 조금 그렇죠. 이게 오히려 뒤죽박죽되고 좀 문제가 될 그리고 만일 가능성이 이게 뭐 예. 다시 경기가 살아나 가지고 경기 뭐 어쨌든 내년에 한 3월쯤 대선 끝난 다음에 분당 집값이 갑자기 막 치솟는다 재건축 그것 때문에 예. 그러면 정부의 새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저런 사항들을 감안을 하되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 지금 손을 안 댈 수는 없다. 없다.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예. 뭐 대선 공약 나올 거고 내년에 지방자치대장 선거에서 뭐 여야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 이제 우리 참여자분들도 다들 이렇게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예. 한번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